우리 지역 문화 소식 알아보는 문화가 있는 아침 시간입니다. 청주시 수암골에 가면요, 누구나 잠시 머물면서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네오 아트센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 최대 규모의 상업 갤러리인 네오 아트센터는 개관 이후에 다양한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 미술계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조각가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초대전을 연다고 합니다. 네, 조각이 조각돼요. 어떤 전시일지 궁금한데요. 박인환 큐레이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오 아트센터의 새해 첫 전시 궁금했는데 조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각이 조각돼요. 이 조각이라는 예술이 전하는 이야기가 있지 싶어요. 네, 2025년 이제 첫 전시를 저희가 조각으로 정한 이유는 네. 한 해에 대한 이야기를 조각처럼 깎고 다듬고 이제 빚어나가면서 조금 더 견고한 1년을 만들자. 그런 새해 다짐을 생각하며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초대전 주제가 조각이 조각되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조각은 색일조와 색일 가게 한자를 사용하지만 주제 첫 문장에 위치한 조각은 도울조와 각자각의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참여 작가분들은 한국조각가협회의 임원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헌신해옴을 조각에 비유를 하였고 결국 이제 그들만이 뿜을 수 있는 개성을 그들만이 뿜을 수 있는 이제 개성적인 자랑과 공통점이 조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모두 4명의 작가가 참여를 해서 4개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전시가 이유창 작가의 보호색입니다. 어떤 작가님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유창 작가는 이제 유리와 금속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조각가이자 설치 미술가입니다. 프로텍티브 컬러링, 보호색이라는 주제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유리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두 재료는 성분과 재질이 이질적이어서 생경하지만 차가움과 영롱함, 반사와 반영, 불투명과 투명함 등 상반된 이미지로서 다름과 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색감이 강렬한 게 인상적이고 또 어떤 작품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처음은 이제 터치 오브 라이트, 빛의 촉감이라는 작품인데요. 네네. 하나의 틀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유리구슬을 꿰어서 조형적 디자인을 만들고 물리적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변모시킵니다. 네온을 연결하여 빛과 일루전을 형성하고 조각 작품의 반사와 왜곡 형상을 조형함으로써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 조각 모양이 아주 네, 독특해요. 알록달록 예쁘네요. 네, 반짝반짝 불이 빛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네. 이유창 작가는 드로잉 작품도 이제 뽐내고 있는데요. 형상과 현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비어있음과 차있음,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이중적인 대립으로부터 또 발견되는 역의 합일 세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드로잉 작품이다 보니까 그 드로잉이 주는 그 매력이 아주 작품에서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늬가 독특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작품이 있군요. 네. 두 번째 관에서는 김영란 작가의 끌림입니다. 김영란 작가는 한지를 이용하는 작가라고 들었어요. 네. 김영환 작가는 이제 한지의 물성과 질감을 살려서 구상된 부조 작품들로 회화와 조각의 장점을 끌어안으면서 시각과 촉각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조소 기법으로 구성된 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회화와 조각의 만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좀 어떻게 표현됐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작품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김영란 작가는 이제 자연에서 직접 눈으로 본 소재를 촬영한 후에 조각으로 한지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린 것이냐고도 많이 물어보셔요. 네. 하지만 김영란 작가는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칼로 형태를 표현한 후에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림이라는 자연의 순리로 일상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감정들에 대한 기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지군요. 네, 조각 칼로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칼로 파내어낸 조각에 이제 채색을 한 그런 작품으로 독특하네요. 네. 아주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떤 건가요? 이 작품은 이제 자연과의 조화, 삶의 숭고함, 여성성,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지 조형 예술로 표현합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그리고 행복감에 대한 감정들이 켜켜이 포개져 있고요. 한마디로 소소한 일상의 단편들을 부드럽고
가벼운 이제 닥지도 일기를 쓰듯이 만들어낸 네. 작품입니다. 아유, 한 줄을 어떻게 또 저렇게 네. 만드셨을까. 정말 작품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전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양태근 작가의 생명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이제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작품이 좀 심오하게 느껴지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 세계를 이제 관통하는 이제 핵심 주제는 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이트 이제 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만물의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존재론적 네트워크, 즉 홀론의 세계관을 구현하는 터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생명의 순환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의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터는 모든 생명체를 품고 기르는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가는 이제 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명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그 동기, 계기,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이제 얻어진 그 소재들이 있고요. 네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소재들을 같이 융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많이 논란도 맞아요. 있었고, 네. 그런 것을 이제 같이 조화롭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같이 사용해서 조각으로 꾸며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이 양태근 작가의 작품은 특히나 큐레이터님의 설명이 더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생명의 하모니라는 작품인데요. 땅속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린 나무와 굳건히 서 있는 돌, 섬세하게 엮인 철망,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붉은 생명체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공존하며 터라는 공간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작가는 이를 통해서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영속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작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삶의 덧없음과 영원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아,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이렇군요. 전시를 보러 가게 되면 우리 박인환 큐레이터의 설명을 또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뭐죠? 설명 이제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이 이제 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작가는 이제 나무와 자연석 같은 소재는 물론이며 스테이플러, 고무다라와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테이플러로 이제 이용한 작품들은 인간의 문명이 자연에 남긴 상처와 그에 대한 반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고요. 날카로운 철심과 부드러운 나무의 대비는 시각적인 긴장감을 더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끈질긴 의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상처 입은 몸에서 새 살이 돋아나듯이 자연의 인간의 파괴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생하고 치유하는 이야기를 좀 담아냈고, 작가는 이를 통해서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서 실제로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 전시네요. 자, 마지막 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작가의 스페이스 이데아. 이 작가님은 철사를 또 사용하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소재가 이제 철사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철사를 통해서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관람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우주 공간에 펼쳐진 별자리처럼 섬세하게 엮어진 철사들은 선으로 연결된 공간의 형태를 통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묘한 느낌이 드는 철사 작품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작가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어, 철사라는 단순하고 평범한 소재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삶의 다양한 면모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느다란 철사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섬세한 형상은 인체의 굴곡과 동세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에너지의 흐름과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품 표면에 나타나는 역선들은 육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흐름이 잘 나타나 있고, 인간의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영혼 또는 기, 이런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작가는 이러한 역선들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연결하고 보이는 것 너머의 영적 차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적 차원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작품에서 그런 느낌이 네. 어떤 건지 좀 전해집니다. 자,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요거는 큰 조형 작품인데요.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탐구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소우주로 여기면서 육체와 정신, 내면과 외면, 그리고 인간과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이러한 주제의식은 또 비움의 미학으로 형상화가 되고 있어요. 네. 작가의 작품에서 이제 빈번하게 보이는 속이 텅 빈 인체들은 단순한 그 형태의 특징을 넘어서 물질적인 육체를 초월한 정신적인 세계, 영혼의 이미지를 좀 많이 상징을 하고 이는 존재에 대한 본질을 작가의 끊임없는 질문이고 결국 관람객들에게 어떠한 철학적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정희 작가는 왜 철사라는 소재에 더 주목하게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릴 학생 때부터 철사를 많이 꼬으면서 맞아요. 어떤 형태도 만들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러한 재능 아니면 그런 재미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오 아트센터는 평소에는 어떤 작품들을 주로 전시를 많이 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도 평면 작업, 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였고요. 네네. 요번에 조각이라는 되게 큰 계획을 결심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갤러리가 미술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방문객들도 저희 맨날 회화적인 그림만 보다가 입체적인 조형물이 많으니까 만져보고 싶고 같이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관심을 되게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네오아트센터에서 조각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각이 조각돼요. 이 조각 작품 예술 세계를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박인환 큐레이터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훈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내린 눈으로 인해서 충북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평균 적설량을 보니까 15.2cm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단양, 충주, 제천, 진천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네. 축사가 무너지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한랭 질환으로 병원 찾으신 분들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크고 작은 비눈 소식이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기상 정보 보니까는 내일까지 눈비가 네. 좀 약하게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눈 피해 없게 또 비 피해 없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